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플,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부분이 아닌 좀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부분은 제가 3시간 전에 올린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도미넌스 관련해서 앞으로 전 하락장을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락장 속에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반등의 크기 최대 70% 8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도미넌스, 제가 리플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약세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도미넌스 잠시 가보게 되면요. 네, 도미넌스 이미 하락 패턴으로 이어졌고,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채널 하단부를 깨는 그림이 이미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도미넌스는 이미 채널 하단부를 깬 모습이죠. 근데 리플은 아직 채널 하단부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채널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그림이 나왔고, 채널 아직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일단 제 관점은 채널 하단부를 깨러 갈 거다. 결국에 리플 도미넌스가 지금 이미 선행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부분이든 장기적인 부분이든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도미넌스만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아마 일주일 전에 제가 올렸던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도미넌스 관련해서는 이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왔고 채널 안으로 아직 들어오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도미넌스 좀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단 도미넌스 잠깐 보시면 제가 도미넌스 해당 구간에 있을 때 아까 그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차트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죠. 근데 도미넌스는 이미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리플 도미넌스가 이미 선행을 했고 따라서 채널 하단부로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갈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분명 차트는 도미넌스와 완전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미넌스는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체 시장에서 리플이 얼마나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는지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인데요. 일단 분명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제가 이번에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결국에 채널 하단부 이미 선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분명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러한 부분이 나왔다라는 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미 도미넌스는 하락 패턴을 이어졌다라는 건 앞으로 약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리플도 지금 어떤 차트적인 부분에서 채널 하단부를 깨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 리플이 약세일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 결국에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봤을 때는 결국에 리플 도미넌스가 선행을 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미넌스에서 파악을 해야 될 건 리플이 앞으로 계속 약세일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제가 리플 이제 제가 채널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그림은 채널 하단부를 깬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추세, 해당 추세 다음 추세가 0.4달러, 해당 추세고 결국에 계속 넘지 못하는 움직임, 힙소로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추세까지 빠질 것이고 결국에는 지지를 많이 받았던 구간에 다시 내려온다라는 건 결국 채널 하단부를 깬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결국에 도미넌스는 이미 깨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도미넌스가 선행을 했고 채널 하단부를 저는 차트도 깨는 그림이 나올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도미넌스 좀 리플 하락 관점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면 리플이 이제 반등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좀 괜찮은 반등 구간을 좀 저는 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큰 하락장을 보지만 하락을 했을 때 일단 0.4달러 구간은 크게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았고 그 구간에 다시 내려간다는 결국에 저는 약반등 이후에 깨지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제가 0.23달러 좀 말씀을 드렸죠.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그림은 채널 하단부를 깬다. 깼을 때 나오는 가격대가 결국에 이 채널 크기만큼 빠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추세선에서 40% 정도 0.23달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반등 어떤 하락장에 저는 어떤 하락 행보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긴 하지만 분명히 그 하락장에서도 저는 큰 반등 구간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큰 반등 구간이 아마 이 채널에 대한 하락분이 나온
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일단 그 지점까지 내려갔을 때 일단 진짜 최고의 좀 전제 조건,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0.4달러, 0.23달러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0.23달러는 일단 채널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분명 채널 이탈에 대한 갭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빅쇼트로 내려오면은 진짜 크게 반등을 할 수 있지만 계단식으로 내려온다라고 해도 반등의 크기는 적어지겠지만은 분명 장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다른 반등 구간보다는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제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리플 도미넌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플 도미넌스입니다. 리플 도미넌스 일단은 저 하락 패턴 이미 이어졌고 이 하락분만큼 빠져서 저는 2% 초반대까지 그리고 1% 후반대까지는 빠질 거라고 보는데요. 리플 도미넌스는 리플 차트처럼 완전 계속 빠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면 리플 도미넌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율이기 때문에 비트가 하락을 하면 리플 도미넌스는 오를 수가 있는 거고요. 많이 하락하면 또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많이 하락하고 리플이 버티면 또 오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 도미넌스는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분명 해당 구간에서 하락 패턴 형성 이후 여기서 행보를 좀 많이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행보를 좀 많이 하고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면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이 하락 추세, 하락 패턴을 뚫어버리는 도미넌스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도미넌스, 일단 리플 도미넌스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일단 리플 도미넌스를 관련해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정답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리플 분명 지금 하락 패턴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미넌스. 이제 앞으로 약세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이 현재 찐반등이 아닌 이유가 리플에 있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지금 비트의 상승은 불트랩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불트랩 제 관점처럼 불트랩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22K 구간까지는 지금 가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구간까지 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불트랩인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관점은 비트가 찐 상승이라고 했다면 분명 리플도 어떤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 아니면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됐다. 적어도 하락 패턴이 나왔으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아까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하락 패턴 이탈 나오는 그림.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지금 앞으로 약세가 예상이 되고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하락할 거라고 좀 보고요. 그러면 불트랩으로 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행보를 하고 굉장히 긴 행보를 하고 박스권 돌파가 나왔는데요. 일단 박스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미넌스 70%까지 열려있다라고 보고요. 해당 추세까지 헤드앤숄더 해당 구간까지 열려있다라고 보는데요.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분명 비트코인이 지금 구간에서 하락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비트와 동등하게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적게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도미넌스가 약 조정을 받게 되겠죠. 저는 도미넌스가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행보한다라고 해도 해당 구간까지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비트코인 하락장도 보고 있고 리플 하락장도 보는 지금 상황에서 아마 비트와 리플 전체적인 하락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도미넌스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아마 이 구간이 그러니까 지금 구간보다는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라든지 가격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니 불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락장을 이어지는 하락장 속에서 미니 불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아까 리플 0.23달러 말씀을 좀 드렸고 만약에 그러니까 전제 조건입니다. 0.23달러 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를 찍어버린다. 70%를 찍어버린다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해당 구간에서 하락과 함께 알트코인들이 미니 불장에 대한 부분 아니면 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 비트코인 하락장 보지만 비트코인도 하락장에 감이 있어서 저는 13.5에서 15K 해당 구간은 지지를 한번 받아서 상승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리플의 최대 어떤 반등의 전제 조건은 일단 가격대 0.23 그리고 도미넌스 아까 2% 1% 후반대 해당 구간 그리고 중요한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 70% 해당 추세 해당 추세 해당 구간에 있었을 때 그리고 비트코인이 13.5일 때 이러한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저는 리플의 상승분을 일단 분명 하락하는 형태에 따라서 반등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반등의 크기도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해당 구간 이탈 나오고 갭을 메꾸지 않고 내려가 버린다. 이런 식으로 갭을 메꾸지 않고 그냥
네,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라고 하면,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버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채널 이 상단 부분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0.23에서 다시 이 채널의 상단 부분 0.4달러 구간까지 70% 네, 그 이상도 반등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다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지금 구간이 이때보다 더 긴 하락 행보를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지만 이때와 지금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흡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이때도 하락 행보를 이어갔었죠. 하락 행보 결국에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고 긴 하락 행보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이런 식의 급등.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일어나고 해당 구간에서 네, 해당 저점까지 4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그 40%에서 한 번도 거의 100% 저점에서 100%까지 지금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 네, 40% 정도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100% 정도 고점까지 10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다시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행보하고 상승장. 이러한 그림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은 네, 그러한 부분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확률 높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